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저희도 쭉 했는데 박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시행령 싸움은 네. 대통령 스스로 국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저는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 이 상권 분립의 균형과 그 견제 시스템을 끌고 가고 조종자의 위치에 있어야지 스스로 네. 싸움을 거는 이런 것은 저는 그 매우 안 좋은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 메르스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시행령 싸움이나 대통령이 하고 있다 하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헌 소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헌 소지 문제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과장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국회 그 헌법 75조에 보면은 행정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부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한 국가가 헌법에서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이 법이 있어야지 예. 이 통일성이 없으면 콩가루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헌 소지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친 그 집착성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1996년도에 행정입법심사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행정입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또 미국의 법률 제정권은 의회에 있고 또 법률에서 특별히 위임한 경우에만 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시행령을 행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절차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습니다. 순서를 밟아 나가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당내 문제 워크숍이 열리잖아요. 오늘부터 1박 네. 2일 동안 많이들 가 계신 것 같은데 그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 체제. 지금까지 행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걸음을 거는 그러한 분위기죠.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만약에 시간 끌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네. 더 나쁜 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혁신이 굉장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끌기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혁신이 싫으면 결과적으로는 시간 끌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이 그렇게 보이게 네, 되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이라는 말씀처럼 혁신이 급하다 지금. 그거에 다 공감을 하러 가신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그런데 이제 이 혁신의 방향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김상곤 혁신위가 이제 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는 그 사이에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과 유능한 정제정당 위원장을 이제 그 의결을 했는데요. 예. 저는 이 두 분이 2012년 공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선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부터 아니 그 문제부터라기보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당연한 말씀이죠, 그게 사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어떤 혁신이라는 그런 기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라고 봅니다. 그거 제대로 돼야 당도 그렇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가서 워크숍은 하긴 하시는데 서로 번호 다른 버스 타고 갔다가 거기 잠깐 모였다가 또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 다른 버스를 타고 들어갔더라도 나올 때는 한 방향으로 다 같이 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인적 구성일 것이다. 네. 혹시 제가 질문 못해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내년 총선과 그다음에 정권 교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혁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혁신의 가장은 바로 인적 구성을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착잡하실 것 같고 비대위원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셨어요? 그때 어떤 혁신하자 하는 뜻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혁신이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혁신의 방향이 이제 와서 이제 다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틀이 잡혀가고 있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이 당내에서의 소통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비상이고 지금도 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만 혁신위원장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네. 힘드셨던 사실상 뭐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뭐 저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문재인 대표를 위한 조언을 끝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내에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느냐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파 안배 차원에서 또 나누어 먹기식의 인선을 하게 되면 그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